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만음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와 정당들 마지막 일주일을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정을 이끌어갈 서울시장의 향배.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은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전국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적임자인지 앞으로 60분간 후보 개인의 능력 검증은 물론 정책과 공약을 집중 비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6개 방송사인 KBS, MBC, SBS, CBS, YTN, MBN을 통해 공동 생중계됩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두 분 소개합니다. 앉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토론 순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별 출마의 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공통질문에 답변한 뒤 상호 토론하는 공통주제 토론이 한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주도권 토론 앞뒤로 사회자 공통질문이 두 차례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의 세세한 규칙은 그때그때 순서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두 후보가 먼저 출마의 변을 발표한 이후에 이를 두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이 총 5분간 이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위에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 장성의 노인병원의 화재로 수십 분들이 어르신들이 희생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어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몽준이 만드는 서울,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가져온 변화처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몇십 명이 행복한 텃밭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함께 행복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몇천 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박원순표 협동조합이 아니라 몇십만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코드 맞는 분들끼리 마을 공동체 하신다고 수천억 원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수조 원을 투자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금 낭비하고 아이들에게 농약급식을 줘서 감사원으로부터 서울시장부터 밑의 간부들이 무더기 징계받는 부정부패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뉴욕이나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서울, 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계인들이 사랑을 받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회자분께요, 초기에 무슨 약간의 소란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못했거든요. 네, 10초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제게 기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좀 자리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통과 싸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낡은 생각, 낡은 정치, 낡은 개발 패러다임의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성장만큼 행복이 중요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서울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왔습니다.
시민이 시장이었습니다. 빚은 줄어들고 복지는 늘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비정상적인 것들은 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되살려가는 서울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박원순의 시즌2는 사람이 따뜻한 서울, 사람이 꿈꾸고 창조하는 서울, 도시와 사람이 함께 숨쉬는 서울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저 검증되고 준비된 박원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들으신 출마의 변에 대해서 두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각 후보별로 총 2분 30초의 발언이 주어지니까는요. 그 발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 합해서 총 5분 동안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각 개인에게 할당된, 후보에게 할당된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몽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의 경제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제 성장률은 전국 5위 수준인데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의 경우에는 그 방향 자체가 문제입니다. 좌편향에다가 나눠먹기, 개발이든 무엇이든 안 하겠다 식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복지가 핵심입니다. 박 후보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용산사업, 노들섬은 방치하시면서 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체 사업은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착한 개발을 말씀하시면서 건설의 시대는 갔고 건축의 시대가 왔다고 하시는데 말씀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없는 건축을 하신다는 것은 비유하면 기둥은 안 세우고 집을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 용산사업 30여 곳의 유의부조와 100여 곳의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투자에 대해서 박 후보는 되도록 안 하시는 쪽이지만 저는 가능한 좋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정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은 제가 취임하기 전 9위에서 6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 금융 위기 이후에 서울시가 작년에 최고의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6조 4천억을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 부문 본사가 서울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이 실업률이 본래 4.7에서 지금 4.0으로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아주 지금 실업이 정말 큰 시대적 화두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과입니까? 아까 부패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국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12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2위였던 청렴도가 제가 취임한 이후 작년에 전국에 1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해졌습니까? 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례가 없는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한 도시로 외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잠자고 있습니까? 서울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금 훨씬 더 활성화된 활발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저는 확인해 드립니다. 네, 정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요? 네, 하십시오. 우리 박 시장하고 토론할 때는 그 관련 증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후보께서 좀 억지가 좀 심하신 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 경쟁력 순위는 떨어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서울의 실업률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통계청 발표가 임기 중에 4.3에서 4.9로 올라갔고 전국 평균 3.9보다 1% 높은데 어떻게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박원순 후보는 이틀 전 토론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징계받은 거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여기 다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박 후보는 주의 받았고, 그다음에 그 사장은 또 받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통급식센터 소장은 징계를 받았는데요. 서울시장이 언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분이 돌아가셨을 때 받은 징계가 주의입니다. 그러면 32명이 돌아가신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농약 급식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별거 아니라는 뜻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원 자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박원순 후보 1분 남았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저희 서울시가 이게 저희들이 전달받은 통보서입니다. 이 통보서에 보면요, 정 후보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공개된 내용이 이 감사원의 원본과 저희들 통보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지 저는 이것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해서 자체 인력과 설비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에 적합으로 판정된 식재료만 학교에 공급하는 그런 사전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한 이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은 100% 정밀 검사로 전환하기로 이미 전에 발표해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정쟁으로 다루기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좀 긍정적인 토론을 해야 시간이 되니까 됐습니다. 우리 시작부터 이 코너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 지금 출마의 변을 하신 다음에 각자 지금 2분 30초 내에서 5분간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바로 지금 출마의 변을 두고 격론이 오고 갔었는데요. 사회자가 질문하는 순서가 두 번 있긴 합니다만 오늘 60분간 내내 두 후보가 맞짱 토론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째가 되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토론회는 보도 인용할 수 있는 날 마지막 날 오전에 나오는 토론자인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공통주제 토론입니다. 공통주제 토론에 대해서는 각각 1분씩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답변 내용을 넣고 4분 30초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현안과 시정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예산 속에서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여러 요소를 따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최우선 정책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저는 2년 6개월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안전을 시정의 3대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하루 이자만 21억 원을 냈던 20조 원의 빚은 3조 5천억을 줄였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7조가 줄어들 것입니다. 늘어난 복지 예산 32%, 또 임대주택 8만 원은 시민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6.9% 늘린 안전 예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의 시즌2는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2조 원이 늘어 4년간 총 5조 6천억이 투입되는 안전 예산은 도시안전, 시민안전을 튼튼한 기반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후 자동차는 그때그때 전면 교체될 것입니다. 꼼꼼하고 깐깐하고 준비된 저 박원순이 서울 살림살이를 펴드릴 것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 중심, 생명 중심, 민생 중심의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전, 일자리, 환경인데요. 우리 박 후보의 말씀은 사실을 전부 부정, 왜곡, 억지인데 너무 심해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감사원 처분요구서 37페이지 보시면 서울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기관인 국내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아 50만 명의 학생에게 애호박 등 5개 품목 농산물 3만 100kg을 학교에다 줬다. 그리고 또 처분 요구서 49페이지 보시면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 유통센터에서 생산자 7명에 대하여 계속해서 납품했다. 다음 토론 내용은 토론 시간 4분 30초가 주어지니까요. 충분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데 네. 이 처분 요구서를 제가 가져왔으니까 됐습니다. 좀 사실대로 지금 좀 토론 시간이 말씀해 주시기 있으니까요. 바랍니다. 지금 이미 각각의 개별 발표 시간에 토론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총 9분 동안 개별 후보별로는 4분 30초 동안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후보별로 총 4분 30초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정 후보님은 민자 50조를 유치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하지만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근로 같은 이런 임시성,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핵심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뉴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설계사라든지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이런 뉴딜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또 본인의 일자리도 되는 이런 일거양득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70만 개 일자리는 도대체 어떤 성격의 일자리시고 또 구체적인 실현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 후보께서 저희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관훈 토론할 때 우리 박 후보께서 제가 3,4만 서울 88하는 경제를 그러면서 88이 64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64개 공약을 다 보셨는데 서울시가 기존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소위 말하는 흑색 선전입니다. 사실 서울 시민들께서 제 공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정 후보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주도하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제 질문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민자 5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제가 60만 개라고 그랬는데 그걸 70만 개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왕 하셨으니까 제가 70만 개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죠. 양보다 질이라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0만 개 일자리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실업률이 4.3에서 4.9로 올라가겠습니까? 서울에 지금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는 분이 23만 명인데 우리 박 후보 말씀대로 됐으면 서울의 실업률은 거의 제로가 돼야 하는데 그 우리 박 후보가 말하는 일자리는 전혀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50조 원의 투자 중에서 한 3조 정도는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용산 사업 하나만 돼도 그 사업 하나만 돼도 민자가 한 30조 원이 되고요. 일자리가 30만 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박 후보께서 임기 3년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3년 중에 7개를 허가해 주셨는데요. 7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에 393건입니다. 393개. 그래서 이것이 계속 흐름이 이어지려면 1년에 80건에서 100건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박 후보는 질문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질문할 시간은 아니고요. 4분 30초간에 그 본인의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예. 우리 박 후보께서 제가 이야기한 중에 간섭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현재 393개인데 흐름이 이어지려면 1년에 80에서 100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에 겨우 7개 해주셨는데 그 의미는 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인데 왜 반대를 할까? 본인 말씀대로 나는 일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뭐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말 서민들이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아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한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원해서 3분의 2가 되든 80%가 원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박 시장께서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그 지역의 주민이 중산층이 되면 나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염려가 되는데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드리니까 저를 보면서 개발 위주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도 저는 좋은 말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요. 또 우리나라는 우리 일반 서민들, 시민들의 재산 형성의 한 방법으로 56초 남았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보고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을 아주 즐겨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보면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 말씀하실 때 좀 신중히 하셨으면 합니다. 네, 박원순 후보는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3분 17초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런데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네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자리 방법입니다. 제 시간인데 네. 또 제 이렇게 시간 시간을 좀 뺏으시면 뺏어주세요.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을 지금 뽑는 선거에서 TV 토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을 잘 지키셔야죠. 지금은 이제 이미 정 후보님의 답변 시간은 끝났고 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꾸 개입하시면 안 제 되죠. 답변 시간 아직 좀 남았습니다. 조금 남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 후보께서 먼저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는 토목건설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 창출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4대강 사업 여러분 아시잖아요. 21조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저는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인 21조 원을 마련하는데 시민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세수정대, 예산 절감, 유유자산 활용에다가 고액 체납자들 정말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죠. 정말 전임 시장님들이 어지럽혀 놓은 펼쳐놓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대문 DDP 5천억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1년에 320억씩 또 운영비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완전히 정상화했습니다. 세빛둥둥섬, 세금이 둥둥 떠다니는 섬이라고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시행사와 함께 합의를 해서요.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상화가 됐고요.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이거 만약에 그대로 뒀다면 요금 결정권은 그 민자에 가 있었고 또 3조 2천억이나 혈세를 지급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로잡았습니다. 3조 2천억 아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 혈세를 지출을 막아서 서울의 재정 안정화 이룩했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시정은 꼼꼼하고 깐깐한 사람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이명박, 오세훈 시장 두 시장 시절에 7조였던 채무가 20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 후보님이 제시하는 수많은 사업들, 저는 그 전임 시장님들의 이런 정적을 되풀이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들의 돈이잖아요. 이건 칼같이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뭐 민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뭐 이미 답을 벌써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간 자본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의지하면요. 공공성이 침해됩니다. 거대 기업의 배만 불려주고요. 그 짐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하철 9호선을 정리한 경험 저한테 있습니다. 민자를 들여오되 시민들의 이익으로, 시민들의 관점으로 네.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몽준 후보 30초 남았습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농약급식 감사원 보고서 26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 입고된 이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검사 인력과 장비도 제한되어 있어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도 없고 인력과 장비가 없다는 핑계로 농약 검사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는 지적인데, 우리 박원순 후보는 오늘이라도 우리 서울의 그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사죄해야지. 예. 어떻게 감사원 보고서 또 다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그때 활용해서 답변과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